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현우산업 용구고 300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하루 만에 20% 넘게 확 뛰면서 시장에서 다들 주목했죠.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보면서 이 회사가 어떻게 변했고 또 앞으로 뭐가 달라질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현우산업. 원래 현우산업 하면 그 인쇄회로 기판, PCB 만드는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PCB 전문이죠. 근데 이게 그냥 평범한 PCB 회사가 아니라 요즘에는 고부가가치 자동차 전장 부품, 전장 전문 기업으로 확 바뀌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체질 개선이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그 과정이 또 최근 실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던데 이것도 좀 자세히 볼 거고요. LG 디스플레이와의 관계도 중요할 것 같고. 아, 네. LGD 빼놓을 수 없죠. 앞으로 성장 동력은 뭔지 또 조심해야 할 건 없는지 이런 핵심들 오늘 다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팁다이브를 통해서 현우산업의 이 성공적인 변화, 그 비결을 제대로 이해하고요. 이게 또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이 회사 성장의 핵심 동력이 뭔지, 그걸 명확히 파악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사업 구조 변화 같아요. 예전에는 여러 가지 PCB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자동차 전장 쪽이랑 또 차세대 디스플레이, OLED용 PCB, 여기에 거의 올인하는 분위기예요. 맞아요. 선택과 집중이죠. 진짜 놀라운 건 그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 전장 부문 비중이요. 무려 87.5%. 네, 87.5%. 이게 불과 1년 전에는 78.1%였다는데 엄청나게 뛴 거죠. 그렇죠. 완전히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로 자리매김한 거죠. 회사의 모든 역량이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네. 그 결과가 딱 드러난 게 바로 2025년 11월 6일에 나온 3분기 실적 발표였어요. 이게 정말 인상적인데. 아, 실적 소크 수준이었다고요? 네. 3분기까지 누적 매출 보면 작년보다는 8.18% 늘었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은요, 무려 97.83%가 폭증했어요. 와, 97%? 거의 2배네요. 네. 특히 3분기만 딱 떼놓고 보면 작년엔 적자였는데 올해는 33.4억 원 흑자. 이 극적인 턴어라운드로 보여준 거죠. 이야, 아니 근데 매출은 8% 늘었는데 이익이 97%나 뛰었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나요? 그렇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핵심 요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 되는 자동차 전장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성공적으로 바꿨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네, 수익성 개선. 그리고 두 번째가 비용 통제예요. 매출은 늘었는데 판매 관리비 같은 비용은 오히려 8.39%를 줄였어요. 아, 비용을 줄였다고요? 매출 늘면서? 네. 그러니까 수입은 늘고 나가는 돈은 줄었으니 이익이 훨씬 더 크게 늘어나는 거죠. 이걸 흔히 운영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르는데 현우산업이 이걸 제대로 보여준 겁니다. 아하, 운영 레버리지. 그러니까 수익 좋은 사업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허리띠도 졸라맸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 성장을 계속 이끌어갈 동력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크게 한 세 가지 테마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테마는 뭐니 해도 자동차 전장 산업 자체가 계속 크고 있다는 겁니다. 아, 시장 자체가 커진다. 네. 자동차의 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네, ADS. 그리고 전기차 EV, 부품, 이런 게 점점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관련 PCB 시장도 연평균 한 5% 이상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현우산업은 이 구조적인 성장 흐름에 딱 올라탄 거죠. 수혜를 직접 받는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 테마는 LG 디스플레이와의 관계, 즉 시너지입니다. 아, LGD. 빼놓을 수 없죠. 차량용 OLED 1위. 네, 현우산업이 LGD의 핵심 공급사 중 하나거든요. 근데 LGD가 최근에 막 공개한 거 있잖아요. 운전석에서 조수석까지 하나로 이어진 57인치짜리 초대형 LCD라든가 아니면 돌돌 말리는 슬라이더블 OLED 같은 거. 네, 봤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차세대 기술에는 당연히 더 크고 더 복잡하고 그래서 더 비싼 고부가가치 PCB가 필요합니다. 이게 현우산업 입장에서는 평균 판매 단가 ASP라고 하죠. 네, ASP. 이걸 올리고 또 마진도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죠. 특히 이런 휘는 기판, 플렉시블 기판 시장은 연평균 15% 이상 엄청 빠르게 클 걸로 보거든요. 15%면 정말 고성장이네요. 네, 마지막 세 번째 테마는 실적을 통한 재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재평가요? 네, 이번 3분기 실적이 딱 나오면서 시장이 현우산업이 그냥 작은 회사가 아니네.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자동차 부품주로 봐야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11월 6일에 주가가 확 뛰었던 것도 이런 재평가가 시작되는 신호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장 스토리가 상당히 설득력 있는데요. 근데 뭐 항상 좋은 점만 있지는 않잖아요. 기회 요인이 있다면 당연히 위험 요인도 있을 텐데 먼저 기회 요인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기회에는 방금 얘기한 것들하고 좀 이어지는데요. 자동차 기술이 계속 발전하니까 PCB 단가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네, 고도화? 그리고 내년 2026년에 혹시 금리가 좀 내려간다면 현우산업 같은 성장주들의 매력이 더 부각될 수 있겠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요. 아, 금리 인하 가능성? 네. 또 하나는 약간 지정학적인 건데 요즘 공급망 다변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특정 지역 리스크 피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의외의 수혜를 볼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좀 조심해야 할 부분, 위험 요인은 뭘까요?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역시 전환사채, 시비 물량입니다. 아, 12. 네. 이게 2025년 3월부터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물량이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인데 주가가 오르면 이게 주식으로 막 전환되면서 시장의 물량이 풀릴 수 있거든요. 그걸 오버행 리스크라고 하죠. 네, 물량 부담. 반대로 주가가 내리면 투자자들이 그냥 돈으로 돌려줘 하고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회사 입장에선 현금이 나가야 하니까 부담이죠. 양날의 검이네요. 그렇죠. 다만 회사가 이걸 아예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미리 일부 CB를 사들여서 소각하거나 하면서 리스크를 좀 관리하려는 노력을 보인 점,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자체적으로 대응은 하고 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LG그룹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좀 높다는 점, 이것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한 고객사에 너무 의존하면 그 고객사 상황에 따라 실적이 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네, LGD 의존도, 그것도 고려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기회와 위험 요인을 다 감안했을 때 2026년 실적 전망이나 목표 주가 같은 분석가들의 예측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좀 종합해서 추정을 해보면요. 2026년에는 매출이 한 12% 정도 더 성장해서 2,400억 원을 넘길 것 같아요. 한 2,408억 원 정도. 12% 성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운영 레버리지 효과 있잖아요. 비용 통제하면서 이익률 높이는 거. 그것 때문에 영업이익은 무려 60%나 급증해서 한 120억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 영업이익 60%신가요? 대단한데요? 네, 이걸 주식 한 주당 순이익 EPS로 바꿔보면 대략 한 714원 정도가 됩니다. EPS 714원. 그럼 이걸로 목표 주가도 대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분석가들은 이 예상 EPS에다가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걸 한 10배 정도 적용해서 목표 주가를 7,14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PER 10배 적용해서 7,140원. 네, PER 10배면 아주 공격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장성을 충분히 인정해준 수치라고 볼 수 있죠. 현재 주가가 한 3,000원대 초반이니까 비교해보면 상승 여력이 꽤 크다고 본 겁니다. 오늘 딥다이브를 쭉 들어보니까 현우산업이 어떻게 자동차 전장이라는 확실한 성장 엔진을 달고 그걸로 극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를 만들었는지 또 LG 디스플레이와의 협력이 앞으로 어떤 기회를 가져다 줄지 명확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선택과 집중 전략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우산업의 미래는 결국 차량용 디스플레이 기술 혁신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LGD의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같은 거요. 스트레처블. 늘어나는 거요? 네, 평소엔 그냥 평평한 화면인데 필요할 땐 쭉 늘어나거나 아니면 구부러지거나 형태가 바뀌는 디스플레이. 상상만 해도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동차 말고도 이런 혁신적인 플렉시블 PCB 기술이 또 어떤 전혀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